여러분 50만의 공포, 50년 만의 공포, 결국 올 것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2.9%로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장률이 와장창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장률 자체가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4.1%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6월 7일 현재 바꾸기를 2.9%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1.2%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선진국은 더 심각합니다. 3.8% 성장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2.6%포인트로 무려 말입니다. 0.8%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저성장이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성장이 가속화되면 여러분 이게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가는 또 어때요? 물가는 고공행진입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말입니다. 세계 경제 물가 상승률이 4월에 7.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1.6% 정도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성장은 2.9%로 꼬꾸라지고 물가는 7.8%로 오른다. 이러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상황 아닌가요? 저성장의 고물가. 쉽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성장의 폭이 너무 낮아지고요. 2.9%까지 낮아지고요. 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7.8%까지. 이것이 바로 50년 말의 공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년 만의 공포라는 것은 결국 1970년 중반에 있었던 74년 75년에 있었던 건가요?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79년 80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그때하고 지금 똑같은 형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고요. 그에 따르는 고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 최대로 불을 질른 것이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북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주의 연합이 이게 대립이 극한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원자재의 어떤 물동량이 뚝 떨어져서 공급망이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붕괴가 심화됐죠. 더 큰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안 끝나요.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다 올라갈 겁니다. 이게 오일 쇼크 때만 하더라도 석유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석유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석유뿐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석유, 천연가스, 여기에 석탄도 올라가고요. 광물 자원도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광물 자원도. 리튬이나 니켈이나 알루미늄이나 철강석이나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2020년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연초 대비해도 30% 40% 올라가는데 2020년 대비하면 말도 못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곡물은 또 어떻습니까? 곡물은 밀이며 옥수수며 쌀이며 콩이며 난리도 아니거든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금도 여러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오일쇼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일쇼크는 기름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었다면 지금은 원자재 전부 기름을 포함해서 원자재 전부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벌벌 떨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50년 만에 공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세계은행도 그에 따라서 심각성을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드뱅크 세계은행은요 50년 만에 공포가 온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라.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있으니까 각국이 대비해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일쇼크 때는 기름이 3배, 4배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뭐 50%밖에 안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장의 실물 전문가들 그리고 실전 투자자들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의 어떤 규모도 다르고 비중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보다가 큰 침체는 안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작은 위기로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작은 위기가 아니라 큰 위기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OECD조차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조차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야말로 팍팍 낮췄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은 2.5%밖에 성장 못한다 이거예요. 중국도 4.4%로 떨어진다. 중국이 5.5% 성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4.4%까지 망가질 거다. 일본도 3.4%에서 1.7%까지 망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로존도 4.3이 아니다. 2.6이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3%는 곤란하다. 2.7%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성장이 엄청나게 OECD조차도 지금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국제 경제 기관 중에 말입니다. OECD도 망가진다. 월드뱅크도 망가진다. IMF도 망가진다.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OECD 물가 상승률은 천정부지입니다. 미국은 7%까지 물가가 올라갈 거고 중국도 2%, 일본도 1.9%까지 올라갈 거다. 유로존은 7%고요. 대한민국은 무려 말입니다. 4.8%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부는 2.1% 올라갈 거다 이야기했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4.8%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경제 위기는 말입니다. 이게 이전들의 위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전들의 위기하고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겁니다. IMF 외환위기만 하더라도 아시아에 국한됐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금융 분야에 집중됐었다면 지금은 선진국은 선진국 모두, 후진국은 후진국 모두, 신흥국은 신흥국 모두 실물경제 전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다른 위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전과 같은 극복 방식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환위기 때도 돈 풀고 금융위기 때도 돈 풀어서 오죽했으면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죠. 당시에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100짜리를 막 뿌리자는 그게 헬리콥터 머니인데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뿌렸다가는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각국마다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넋 놓고 있어야 될 팔자입니다. 아무 카드를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중국은 경제가 둔화될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거예요. 세계 악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수출은 적자로 가고 여기에다가 투자는 기업이 망설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카드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허리케인 같은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또 제닛 옐린 미국 재무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불안의 그림자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으로도 점점 확대 발전돼서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오일쇼크 때도 전쟁이죠. 지금도 전쟁이에요. 오일쇼크 때는 중동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도 금리 인상해서 결국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는 양적 긴축까지 같이 하거든요. 양적 긴축까지. 그럼 결국 50년 만의 공포라는 게 이제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미국의 주식시장들 보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호재도 없을 뿐더러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우산우 돈을 보세요. 0.81% 떨어졌습니다. 269.24 32,910.90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33,000이 또 깨졌죠. 호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악재투성이거든요. 오죽했으면 퍼펙트 스톰이란 말을 이제 쉽게 씁니다. 쉽게. 지금 이미 퍼펙트 스톰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0.73% 빠졌습니다. 88.96이 빠져서요. 12,086.27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에는요. 불안감이 엄습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결국 말입니다. 이 불안감은 앞으로도 한동안 갈 겁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대세 약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세 약세. 전체적으로 천천히 무너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천천히란 말에 방점이 있어서 다행이죠. 이게 만약에 레디칼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침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조사해서 제 큰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정신이 바짝 들 만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경제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그 위태로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조심하셔야 되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환전TV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보면 좀 나아집니다. 방안도 생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당연하고요. 대한민국 경제까지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면요. 이게 세계은행의 멜페스 총재가 한 이야기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멜페스 총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80년 만에 최악의 침체 올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0년 만에.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악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분은요 오일쇼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일쇼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80년 만에 최악의 침체가 올 거다 하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맞춘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관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위태롭다는 뜻입니다.